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상장하는 금양 그린파워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 가격 노리다가 놓칩니다. 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상장 일정은 매우 좁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금양 그린파워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3월 15일 수요일 스펙의 상장이 있고 3월 17일 금요일에도 스펙의 상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펙은 일반 종목과 너무나 떨어진 결과를 보여주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청약이 없기에 3월 말이나 4월 초나 되어야 일반 공모주 상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금양 그린파워의 상장 일정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물량을 모두 청약 완료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실권된 물량은 없습니다. 이번 청약에 24만 1,409명의 매우 많은 일반 청약자가 참여했습니다. 균등배정 주의수가 한 주가 넘었기에 청약을 하신 분들은 모두 한 주 이상을 받았습니다. 즉 24만 1,409명이 상장일 매각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증권사의 오류로 인해 이런 점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삼성증권은 매우 큰 증권사입니다. 지난 카카오페이 때를 살펴보면 삼성증권의 청약자가 무려 81만 7,131명이었습니다. 균등배정 주의수도 2.82주였기에 카카오페이에 배정받으신 분들만 81만 7,131명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에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예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의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8시 40분 전까지는 로그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양 그린파워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공모가 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212억 원으로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의무보유 합격 신청이 높은 편이었고 하지만 조금 아쉽게 배정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최종 배정 비율은 33.79%입니다. 평균적으로 250%가량이 의무보유 합격이 배정되는데 수혜 측 당시의 신청 수량보다 185%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에 따라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22.28%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70억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은 기존 주주가 16.84%, 해외 기관이 20.3%, 일반 청약자가 27.85%, 국내 기관 투자자가 35.02%입니다. 기존 주주가 16.84%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유진 에버 베스트 턴 어라운드로 기관 투자자입니다. 평균 단가가 6,000원이기에 상장에 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금양 그린파워는 OSP, 세아 메카닉스보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많고 펜트론, 산돌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아주 많은 편이 아닙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만 모아서 비교해놓으면 스튜디오 미르, 한주 라이트 메탈보다 조금 많고 바이오 인프라, 센즈랩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이어서 금양 그린파워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기준가, 공모가 만원 기준, 동시효과 상한가를 기록하면 2만원이 되고 여기서 따상을 기록하면 26,000원이 됩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상장일 최상의 경우 26,000원, 최악의 경우 6,300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따상 26,000원을 기록하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2623.21대 1로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3.8% 파킹 통장을 이용했을 때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46.21%는 상승한 주가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14,700원 수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이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SVB라는 벤처 캐피탈들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들을 위한 은행이 있는데 해당 은행이 파산을 했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악재로 마이너스 1.7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금양 그린파워가 상장하는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상장된 종목들과 당시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구했던 결과를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을 하건 상승을 하건 상장주의 주가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해당 숫자는 1일 경우에는 무조건 상승하고 마이너스 1이라면 인버스와 같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0 주변이라면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장주들은 코스닥과 코스피 주가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결과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로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펜트론, 스튜디오비르, 제이오, 이노진, 나노팀의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1.5% 이상 상승을 했었고 SAG엔터, 센즈랩 등은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당일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과와 무관하게 상장일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미국장이 하락했기에 금양 그린파워에 악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주는 매우 좋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상장일 제이오를 제외하면 최근 종목들은 모두 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꿈비와 이노지는 상한가로 장을 마감하였지만 바이오인프라는 충격적이게도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노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지만 따상을 유지하지 못했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따상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팀도 상장일 이후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으로 마감하고 있고 바이오인프라는 이제 공모가와 17%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센즈랩의 경우도 상장일 이후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장 이후 모두 하락을 하고 있기에 상장 이후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일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부분을 뜬금없이 인용해보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원인은 찾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실제 이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논리적 설명도 찾지 말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은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엔 주가가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까지 상장일에는 이 말이 확실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상장일에는 모든 주체가 팔고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따상맨이라 불리던 교보 창구와 새로 등장한 이베스트, 신한금융창구가 초반에 사고 그 이후에 개인들이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해당 창구에서 큰 손실을 본 이후 개인 투자자만 상장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손실이 매우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주체별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 주주도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차약자분들도 주식을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상장에 청약한 기관 투자자들도 상장에 매우 빠르게 요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양 그린파워의 모든 주체들은 상장의 매각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초가 결정 시간 9시까지 매수 규모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매도가 매수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양 그린파워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시초가 결정 시간에 매수가 1조 원이 넘는 규모가 유지된다면 무조건 개장 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장 후에 매도하실 때 급한 마음에 시장가로 매도하시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매우 낮은 금액에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개장 직후는 바로 지정가 매도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상장일이 고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장이 되려는 순간 따상 금액인 26,000원에 많은 분들이 매도하려고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26,000원 매도를 노린다면 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2만원 이상의 호가 단위는 50원입니다. 26,000원보다는 혹시 모르니 50원씩 낮은 단위들, 그리고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금액으로 올리시는 게 체결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은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매수가 얼마나 몰릴지, 매도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 목표 가격은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상장일 동시호가 시간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함께 라이브로 살펴보고 매도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상 가격 26,000원 매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든 상황이 좋아도 조금 낮게 아니면 조금 더 낮은 호가로 주문하시는 것을 이번에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장일 따상으로 잠길 수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가 안 좋은 점은 반드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상장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